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9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테슬라 오너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했던 기능이 드디어 추가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테슬라 인슈어런스, 즉 테슬라 보험 아시죠? 미국에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운전 습관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게 바로 Safety Score라는 건데요. 이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확 달라져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세이프티 스코어가 가끔씩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 잘 몰고 계시는데 갑자기 길에 주차된 차 때문에 아니면 그림자 때문에 심지어는 도로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것 때문에 차에서 Forward Collision Warning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방 충돌 경고인데요. 차가 앞에 뭔가 부딪힐 것 같다고 판단하면 삑삑 소리를 내면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충돌할 상황이 아닌데도 잘못 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주차된 차 지나가는데도 울리고, 그림자만 봐도 울리고, 심지어 도로가 좀 울퉁불퉁하거나 커브가 급하면 그것만으로도 울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걸 흔히 거짓 양성, false positive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하냐? 이 FCW가 한 번 울리면 여러분의 세이프티 스코어가 확 떨어지거든요. 점수가 떨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그 달부터 보험료가 확 올라가 버려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시스템 오류 때문에 갑자기 보험료가 몇만 원씩 뛰어버리는 거죠. 이거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요청을 했어요. 제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차에서 기록된 데이터는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설령 그게 잘못 기록된 거라고 해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요, 드디어 테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최신 버전의 테슬라 앱, 정확히는 버전 51.7이라는 버전인데요. 이 앱의 소스 코드를 분석한 결과 Safety Score Dispute라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운전자들이 자기 점수에 영향을 준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할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직 이 기능이 정식으로 공개된 건 아니에요. 앱의 실제 화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앱의 백엔드 코드, 그러니까 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개발 중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코드에서 발견된 핵심 변수들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Safety Score Dispute A Trip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트립, 즉 특정 주행 기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운전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Safety Score Wizard Disput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의 제기 이유를 적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된 차 때문에 FCW가 잘못 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Safety Score Supporting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할 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Safety Score Dispute History인데요. 이건 이의 제기 내역을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어떤 항의를 했는지,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게 Safety Score Max Disputes Reach라는 변수예요. 이게 뭐냐면 최대 이의 제기 횟수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항의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시스템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작은 점수 변동마다 매번 항의하는 걸 방지하려는 거죠. 이런 코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용자들은 특정 주행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이벤트,
예를 들어 FCW가 울렸다거나 하드 브레이킹, 급제동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특정 트립을 선택해서 이해 제기 이유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항의가 검토되는 동안 상태를 추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능이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정말 완벽하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요, 최근에 테슬라가 2025 홀리데이 업데이트, 그러니까 연말 특별 업데이트에서 대시캠 텔레메트리라는 기능을 추가했거든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요, 기존에는 차량의 대시캠이 그냥 영상만 녹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상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세한 주행 데이터까지 같이 기록이 돼요. 속도가 얼마였는지, GPS 위치가 어디였는지, 차량의 센서들이 뭘 감지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영상과 함께 저장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거 잘못 기록된 거예요 라고 항의해도 그냥 여러분 말대 차량 센서 데이터의 싸움이었잖아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대시캠 텔레메트리 덕분에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 가능한 확실한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차에서 텅 빈 도로에서 갑자기 FCW가 울렸다고 쳐보죠. 이제는 그 순간의 대시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냥 영상만이 아니라 그때의 텔레메트리,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상세한 데이터까지 같이요. 영상을 보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경고가 울렸다는 게 명백하게 보일 거고,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충돌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게 증명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봐요, 이건 시스템 오류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 인슈어런스가 운영되는 지역 중에서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요, 세이프티 스코어가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점수가 1점만 떨어져도 실제로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 양성, false positive는 그냥 짜증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전했는데도 시스템 오류 하나 때문에 한 달에 몇만 원씩 보험료가 오르는 걸 경험했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해제기 경로가 생긴다는 건 테슬라 인슈어런스의 가장 큰 고충을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오랫동안 사람들이 원했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재 테슬라 인슈어런스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이용 가능해요. 아리조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오하이오, 오레곤,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총 12개 주에서만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보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이프티 스코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만큼 억울한 상황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제기 시스템이 미리 준비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세이프티 스코어 자체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어 왔어요. 이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덕분에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됐다고 좋아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정상적인 운전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시거든요. 특히 FCW 전방 충돌 경고가 가장 큰 논란거리였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차량들이 가끔씩 이유 없이 제동을 거는 현상, 이른바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FCW도 같이 울리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으면 추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오류 때문에 생긴 FCW까지 전부 운전자의 잘못으로 기록이 됐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차 시스템이 오작동한 건데 그 책임을 운전자한테 돌리고 보험료까지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 올해 4월에 테슬라가 세이프티 스코어 버전 2이라는 새 버전을 출시하면서 FCW를 점수 계산에서 완전히 제거했거든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거죠.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FCW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드 브레이킹 급제동도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테슬라가 정의하는 하드 브레이킹은 0.3G 이상의 역가속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빨리 멈추려고 해도 이 기준을 넘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데 매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멈춰야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하드 브레이킹으로 기록돼요. 심지어 차고에 주차할 때 조금만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록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인데 그게 점수 깎이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어그레시브 터닝, 급회전도 마찬가지예요. 0.4G 이상의 좌우 가속도가 발생하면 급회전으로 기록되는데요. 이것도 기준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냥 평범하게 코너를 도는데도 조금만 빠르게 돌면 급회전으로 찍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게 late night driving, 심야 운전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전하면 점수가 깎여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사람들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근을 하셔야 하고 어떤 분들은 친구들 만나서 늦게까지 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 테슬라 오너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이프티 스코어 95점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밤에 나가서 놀 수 없었대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취미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그게 진짜 스트레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수가 90점으로 떨어지면 보험료가 2배로 뛰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억울한 상황들이잖아요. 운전자가 정말로 위험하게 운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의제기 시스템이 생긴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폭로가 생기는 거니까요. 물론 아직 정확히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이런 세부 사항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기대가 돼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기능만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공정해질 거잖아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될 거고요. 사실 테슬라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처음에는 불완전한 기능을 출시하더라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전시키잖아요. FSD도 그렇고 오토파일럿도 그렇고요. 세이프티 스코어 디스퓨트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 시스템이 생기면 테슬라도 자기네 세이프티 스코어 알고리즘을 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지 직접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도로 구간에서 FCW 항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럼 그 구간의 도로 형태나 환경이 센서를 오작동시키는 거겠죠. 그럼 테슬라가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그런 상황을 더 잘 처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거죠. 운전자들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테슬라는 더 정확한 세이프티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기능이 언제쯤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 될까요? 아직 정확한 출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다만 앱 코드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건 개발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업데이트 패턴을 보면요. 보통 새로운 기능을 앱 코드에 넣고 나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실제로 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 초쯤에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주행 기록들은 대시캠 영상을 꼭 저장해 두세요. 특히 뭔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고 느껴지면 그 영상은 절대 지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의 제기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시캠 텔레메트리 기능이 있는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꼭 설치하세요. 2025 홀리데이 업데이트부터 이 기능이 들어갔으니까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테슬라 인슈어런스 자체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보험들은 나이, 성별, 지역 같은 통계적인 요소로 보험료를 결정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실제로 어떻게 운전하는가를 보고 보험료를 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말 공정한 시스템이에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싸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비싸게 내는 거니까요.
실제로 테슬라는 안전한 운전자들은 기존 보험 대비 20, 40%,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30, 60%까지 저렴하게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홍보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완벽한 100점을 받아도 다른 보험사보다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테슬라 인슈어런스에 대한 불만이 속 늘어났어요. 2023년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 인슈어런스에 대한 민원이 일반 보험사 평균보다 78배나 많았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수치죠.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프로그레시브 같은 전통적인 보험사가 더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세이프티 스코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해제기 시스템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시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얘기도 잠깐 하고 갈게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세이프티 스코어가 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치는 주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실시간 운전 데이터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금지돼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험료가 결정돼요. 차 모델, 거주 지역, 커버리지 선택, 주행 거리 이런 것들로요. 세이프티 스코어는 볼 수는 있는데 그냥 교육용으로만 제공되는 거예요. 보험료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오너분들한테는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세이프티 스코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도 되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대시캠 영상은 항상 저장해 두세요. 특히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이요. USB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하면 큰 걸로 바꾸세요. 최소 128GB, 가능하면 256GB 이상 추천드려요. 두 번째, 세이프티 스코어 앱을 자주 체크하세요. 점수가 갑자기 떨어졌다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시점의 영상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이해제기 기능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너무 남용하지는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이해제기 횟수 제한이 있을 거거든요.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만 사용하시고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커뮤니티 활동을 하세요. 테슬라 오너 포럼이나 레딧 같은 곳에서 다른 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해제기가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증거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세이프티 스코어, 알고리즘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버그 수정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드렸죠? 테슬라가 드디어 세이프티 스코어 이해제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정식으로 출시되면 테슬라 인슈어런스가 훨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될 거예요. 물론 아직 정확한 출시일이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테슬라가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요청했던 기능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 기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정말 기대되는 소식인 건 확실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아이러브나인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테슬라와 전기차에 관한 최신 소식과 유용한 정보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세이프티 스코어 때문에 억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해제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